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간식 다 드셨죠? 네, 얘기 다 나누시고. 네. 오늘 어디 가서 또 먹을 건지 다 상의하고 있죠? 네. 자, 461페이지로 갑니다. 461페이지로 갑니다. 461페이지. 그러면 461페이지로 가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율이 나오죠? 이 세율을 다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세율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시험을 보려면은 여러분의 머리를 믿습니다. 네, 믿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되면은 약이라도 드셔. 약. 뇌 활성화 약 있잖아. 뇌 활성화. 요새 그런 약들 많죠? 네, 반짝 기억나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약. 그렇죠? 시험 보고 나서 다 까먹은 거야. 네, 시험 볼 때만 반짝 기억나는 거야. 그렇죠? 약을. 네, 어떤 분이 시험 볼 때 우리 너무 떨리니까 우황청심환을 먹잖아요. 근데 우황청심환을 이게 사람 체질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분은 한 병을 먹어도 떨린 분이 있고 그분 2병 먹어야 돼요. 그러면 네, 아니면 어떤 분은 반병, 어떤 분은 3분의 1. 이게 다 체질에 따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병을 다 먹었는데 시험 보다 자버린 거야. 너무 릴렉스해져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울렁증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먹은 건데 너무 릴렉스해져가지고 문제가 너무 편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좀 자야지 30분을 자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약 복용도 임상 테스트를 해봐요. 그렇죠? 네. 그게 무서우면 이렇게 옆에 분을 갖다가 같이 먹여봐. 어떻게 되나? 그렇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세율표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세율이 어떤 자산이에요? 미등기 자산. 자, 미등기 자산이다. 그러면 등기법을 위반해서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는 몇 프로? 70%가 된다. 그러면 등기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엄청납니다. 불이익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고 나면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빼주고 나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장특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익이 1억 원이면 얘가 0원이 되고 소득금액이 1억 원이 되는 거니까 얘 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억 원에 몇 프로? 70%.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세금이 7천만 원이 되는 거야. 엄청나죠? 양도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비사업용 토지나 비사업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을 팔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 내라.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붙일까요? 비사업용 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도 사업용으로 쓰고 있느냐, 비사업용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없는 맨 땅을 뭐라고 해요? 나대지. 그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10% 더 내라 이거야. 너 활용도 안 할 거면서 왜 땅이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기본 세율이 몇 프로냐면 현재는 일단 10%더 하면은 16에서 50%.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기본 세율이 지금 현재 이것이 내년에 바뀝니다. 2017년도에는 6에서 40%. 6에서 40%. 그럼 6에서 40%에다가 10%를 더 얹는 거야. 10%를 더 얹으면은 몇 프로가 돼요? 16에서 몇 프로? 5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년에는 이 기본 세율이 2018년도에는 6에서 42%로 바뀌어요. 42%. 그럼 여기다가 10%를 더 얹으면, 여기다 10%를 더 얹으면은 어떻게 돼요? 16에서 몇 프로? 52%가 되는 거예요. 16에서 52%.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등기 자산으로서 그 보유한이 1년 미만일 때는 50%. 그러면 1년 미만이면 50%면 차익의 한 반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죠? 차익이 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차익이 1억 원이면은, 자, 차익이 1년 미만이면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로, 그러면 소득금액 1억. 1억에서 250원 공제 받죠? 이거는 무조건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9,750. 9,750에서 50% 내는 거야. 5, 40원 한 반, 한 4천만 원 넘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도 남네. 그래도 남긴 남네. 그렇죠? 그러면 1년이 안 돼서 파는 분들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세금률을 내면서? 어떤 분들? 네, 투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경매하는 분들. 경매하는 분들은 우리가 뭐예요? 오랫동안 안 가고 있잖아요. 경매로 낙찰 받아서 우리가 뭐 한 6, 7개월 들고 있다가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50% 내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니까 하는 거지. 남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내년 또 하면 되지. 또 50% 내고. 그렇죠? 네.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은 좀 10%를 다운시켜줘요. 몇 프로? 40%. 그 다음에 등기 자산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다만 주택과 입주권은 기본세율이다. 기본세율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6에서 올해는 6에 40%고 내년도에는 6에 42%예요. 42%.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2019년도도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왜? 이 19년까지 공부하시게? 네, 여기까지만 알면 되죠. 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택이 되면 좀 더 세율이 낮아지죠? 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본세율, 거기 써놨죠? 1200만 원까지는 6%, 1200 초과되면 72만 원 플러스 초과 금액의 15%, 5억을 넘어가면 몇 프로요? 엄청나죠. 기본 세금이 1억 7,060만 원이야. 1억 7,060만 원이면 수입 자동차 풀옵션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타보고 못 타보고 못 타보고 그렇죠? 외제차 한 대값 날아가는 거예요. 비싼 외제차. 그리고 초과분에 40%를 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돼야 한대요. 돈이 많이 벌면 돼야 한대요. 아, 그래도 벌어야지. 이렇게 내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양도세를 막 1억 7,060만 원 깔고 막 내는 거야. 그렇죠? 돈 세금 잔치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생 살면서 세금 잔치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분납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분납 인생. 이놈의 인생은 맨날 소액 징수 면제당하니 진짜. 면제들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 면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지. 그렇죠? 그런데 자, 별표시 2018년 개정 예정사항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3억 초과 5억까지는 40%, 5억 넘으면 최고 세율이 몇 프로? 42% 적용 예정이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 율만 외우시면 돼요. 최저율만 외우시면 돼요. 최저율이 내년에는 몇 프로? 6%, 최고율이 몇 프로? 42%다. 이렇게.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6%, 5억을 넘어가면 42%.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10%를 더 내야 되고 3주택자는 자그마치 20%를 더 할증한대요. 엄청나네요. 네, 조정 지역은 그냥 묵사발이네 말대로.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아니면은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얘가 1년 이상이다. 1년 이상만 되면은 얘는 6에서 42%예요. 내년 2018년도 기준. 그런데 얘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그럼 평택은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6에서 42%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조정지역이 됐는데 얘가 집이 두 채야. 집이 한 채, 얘가 집이 두 채. 그 다음에 얘는 집이 세 채예요. 한 채, 두 채, 세 채가 됩니다. 그러면 두 채가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다. 6에서 42%에다가 10%를 더 얹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 16에서 52%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채가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 6에서 42%에다가 20%를 더 얹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26에서 62%가 되는 거죠.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에서 내년에 여기 이제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팔게 되면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막 빨리들 막 팔려고 막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지금 굉장히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막 부동산 거래가 막 지금 좋거든요, 이게. 근데 거꾸로 조정지역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조정지역이 아닌 평택은 좋은 거야, 오히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지역이 아닌 역세권 지역들은 앞으로 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네. 자, 그 문장의 뜻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분양권도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면은 자 밑줄 보유 기간에 따라요 관계없이에요. 관계없이 몇 프로? 50%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분양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동호수가 지정된 거. 그럼 분양권 전매. 원래 분양권 전매가 2017년도에는 분양권을 팔면은 분양권을 전매하면은 2017년도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졌거든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얘가 1년 미만일 때는 50%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40%가 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6에서 40%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2018년도에는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몇 프로? 50%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아닌 데는 내년에도 요율을 받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50% 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분양권이라는 것은 오래 안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2년 이상 들고 있다? 그럼 분양 받아야 되지, 그때가 되면. 보통 그때가 되면 분양 받죠. 그러니까 보통 요 안에 물건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년 미만짜리가 많지. 그러니까 샀다가 이제 전매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만약에 팔면 어떻게 걸리면 커요. 그렇죠? 얼마 전에 다산 신도시에서 분양권 전매 걸려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딱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아주 세게 나오더라고. 아예 그냥 계약 취소시켜버리더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도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보유권 안 따지고 한다. 무슨 지역만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내년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왜 따지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럼 보유기간은 원칙적인 보유기간은 뭐로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뭘로 따지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양도 시기하고 취득 시기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등기부로. 그렇죠? 그걸로 해서 이게 2년을 채웠냐 1년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상속할 때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월 과세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용자의 양도일까지. 2월 과세라는 말은 뭐냐면요. 2월이 뭘까요? 2월. 넘긴다. 그렇죠? 배우자한테 넘겨서 파는 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파는 거. 그럼 배우자 이름을 파는 거. 그런 걸 2월 과세라고 해요. 남편이 배우자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증여로 넘겨줘요. 그 배우자 명의로 파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꽃다발에다가 등기권리증 딱 넘겨주는 거죠. 제일 꽃다발에 목걸이가 좋아요. 꽃다발에 등기권리증이 좋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 목걸이 이런 게 좋지만 이제 부동산을 배우면은 목걸이 다 필요 없어. 목걸이는 부동산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세요. 선물은 등기권리증. 네. 그러더니 뭐 갑자기 학원에 가더니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등기권리증 달라고. 그렇죠? 네. 그 등기권리증 줬네, 받았어요. 근데 등기법을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등기부등 떼어보니까 대출이 80%야. 대출이 80% 선물해 준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갚아야 돼, 내가. 그렇죠? 네. 악성 물건을 증여 준 거죠. 그렇죠? 등기권리증.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받아 좋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을 배우면 이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뭐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자,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돈은 거짓말해요, 그렇죠? 네. 봐야 돼. 대출이 몇 프로인지를 봐야 돼,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별 표시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미등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불이익을 오른쪽에 써놨어요. 1번 미등기 자산 양도자산의 불이익은 뭐냐? 일단 비과세 감면이 안 돼요. 비과세 감면이 안 된다. 그렇죠? 해주면 안 되겠죠. 등기법을 위반했는데 왜 이런 혜택을 왜 줍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장특공제나 기본공제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가 세율도 최고 몇 프로? 70%.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계산공제라고 해서 0.3% 아주 낮은 율만 경비를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불이익이야. 경비도 많이 안 잡아준다. 세금률도 높다. 공제도 안 해준다. 비과세도 안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하는 거야. 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하죠? 안 걸리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괴로운 시간에 배우는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분을 위험 선호형, 투자 유형 배우죠. 위험 선호형,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배우던 이 위험 선호형이야. 인생 뭐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인생 뭐 있냐. 네. 걸리면 다 뜯기는 거야. 그냥 물어 뜯기는 거지. 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장기 할부로 산다거나 법률의 규정 소송 중이라거나 비과세권을 충족한 농지를 교환한다거나 그다음에 1세 1주택인데 허가를 못 받았다거나 상속인데 지금 싸움이 붙어서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거나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안 돼서 등기를 못 넘겨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미등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불이익을 안 본다 이 뜻이죠. 네. 자, 요 더 자세한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 불이익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여기 써놨잖아요. 차익에서 장특공제 안 돼요. 기본공제 안 돼요. 세금률 몇 프로? 70%. 그러면 1억 벌어서 7천만 원 털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 남겨주네. 그렇죠? 3천만 원 남겨줍니다. 네. 7대 3이야. 그러니까 국세청이 7, 내가 3이야. 7대 3. 야, 엄청 뜯어갑니다. 진짜. 네. 7대 3. 6대 4도 아니고 7대 3. 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유 기간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매도한 날짜가 있을 거고 산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래서 우리는 양도 및 취득 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 그럼 취득 시기도 알아야 되고 양도 시기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보유 기간을 지칭합니다. 보유 기간.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냐? 뭐 이런 거죠. 내가 첫 번째 건물을 신축했다가 내가 파는 거죠. 매도를 하는 거죠. 신축했다가 매도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건물을 내가 매수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속을 받아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여를 받아서 매도를 하는 거죠. 증여를 받아서 매도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이 날짜 알면 되고 이 날짜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유기간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하죠. 이게 1년이 안 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 뭐 주택 같은 것도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 1,000원짜리 땅을 하나 사놓은 거야. 내가 전원생활 하려고. 그럼 이 땅에다가 이제 뭐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집을 지면 무슨 주택이 돼요? 전원주택이 되는 거죠. 전원주택. 제가 아는 분이 저기 오송인가? 아니, 충북 어디 청원인가? 하여튼 거기에다가 전원주택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전원주택을 딱 이제 지은 거예요. 전원주택을 지어서 자기가 이제 200평 대지에다가 했는데 이제 딱 사진을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교수님 이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두 가지를 하지 말기를 꼭 권하더라고요. 첫 번째, 잔디를 심지 말아라. 잔디. 네? 잔디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잔디를 닦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동네에, 그럼 동네에 저기 좀 일하신 분한테 뭐 알바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니까 일할 분들이 다 70대, 80대 어르신밖에 없어. 그분들이 만약에 잔디 깎자가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돼요? 근데 또 사람이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막 쫓아오겠죠.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험한 일 시켜가지고 잔디 깎다가 쓰러지셨냐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거야, 이제. 행복한 노후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잔디 깎아야 돼. 이놈의 잔디는 매일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벽난로. 이 겨울에 벽난로 좋지.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 자기도 영화도 많이 벽난로 이제 했다. 설치했는데 이제 뭐예요? 장작을 패고 있는 거야. 장작을 패고 있는 거야, 장작. 그렇죠? 그러면 장작을 패다가 자기가 이제 우리 발등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찍을 뻔했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요거 하다가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못 살겠다. 근데 이게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원 생활과 그렇죠? 이게 막상 해보는 거가 틀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또 누가 얘기를 해줘 이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좋대. 그래서 이장하고 또 친하게 지내라 외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장하고 막 친하게 지내서 했는데 이장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매일 술이야 매일 술. 거의 간이 나만 하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이거. 재미는 못 살겠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 때문에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 내가 하는 거랑 많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전원 생활을 꿈꾸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전원 주택을 이제 짓는다. 그러면 지금에 이거 우리 건축법 이제 배웠잖아요. 허가 맡아야 되죠. 허가 맡아야지만이 소유권 등기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취득 날짜를 허가일로 가야 될까요? 등기 날짜로 가야 될까요? 허가일. 예. 요 허가일로 가야 돼요. 허가일. 그 허가 받은 날이 있고 매도한 날짜가 있겠죠. 매매. 그 매도한 날짜는 이제 매매 계약서 쓰죠.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잔금 떨어지고 등기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로 가야 될까요? 등기 날짜로 가야 될까요? 네? 이때는 잔금 날짜. 그렇죠? 잔금 날짜. 요 잔금 날짜 된다. 잔금 날짜. 그러면 잔금 날짜 확인하고 이때는 허가 날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허가 받은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용 승인이라고 해요. 사용 승인. 뭐라고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떨어진 날짜다. 우리 배웠죠? 사용 승인. 그렇죠? 허가 받은 사용 승인. 그럼 사용 승인을 내준다고. 사용 승인서 교부 1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매도했다. 그럼 매수하면은 매수한 날짜도 잔금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금 날짜. 그러면 잔금 날짜 확인하면 되고 잔금. 이것도 잔금 날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매매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언제를 잡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잔금 날짜를 언제를 잡냐에 따라 1년을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면은 취득 날짜가 언제가 될까요? 상속. 돌아가신 날을 뭐라고 할까요? 상속 개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날짜가 있겠죠. 상속을 개시한 날짜가 있겠죠. 개시. 그래서 상속 개시는 자 돌아가시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죠? 네? 사망신고. 장례도 안 치르고 사망신고부터 해요? 네? 장례를 치르고 정말 사망신고 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이게 믿기도 안 돼. 이게 나와줘야죠. 그렇죠? 어떤 분은 등기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 엄청 급한 거야 지금. 빨리 등기 넘겨받아서 지금 정리해내는 거야. 그렇죠? 자, 장례를 치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상속 개시가 되면 이제 사망 신고. 그럼 사망 신고하고 매도는 잔금 날짜가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로 가지고 매도가 되면 이때도 잔금 날짜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보유 기간이 다르고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 요율이 달라지고 비과세가 달라지고 공제가 달라지는 거죠. 공제. 특히 어떤 공제냐면 장특. 아까 장특 공제. 장기 보유 공제 했었죠? 장특 공제 받으려면 몇 년 채워야 돼요? 3년 이상. 그 다음에 비과세는 이따 이제 배웁니다. 뭐 2년 채워야 되고 세율은 아까 뭐 1년이냐 2년짜리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잔금 날짜가 언제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잔금 날짜가 언제냐. 잔금 날짜가 언제냐면 거기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보통은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대부분은 일치해요.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보통은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세법은 형식이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하다. 그럼 실질 과세니까 계약상 납날짜. 오늘이 2017년도 12월 며칠이죠? 28일. 자, 28일. 자, 28일인데 사실상 잔금 날짜가 2017년도 12월 30일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 날짜를 28일로 한다, 30일로 한다. 28일로 한다, 30일로 한다. 30일로 해야 돼요. 우리 세법은 실질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양도세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요 날짜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게 일치하죠. 이게 만약에 이날 돈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틀 있다 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되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다 잔금 날짜 맞춰놔서 이사 가기로 다 해놨는데 이게 만약 원하지 않으면 이사 갈 때 잔금 다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틀어지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끔씩 이런 잔금 날짜 못 맞춰가지고 급대출할 때가 있어요. 잔금이 안 된 거야 이날 돈이 3천만 원 잔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잔금이 약속한 잔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잔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잔금 대출은 사채야. 딱 이틀 돌리는 거야. 이틀 돌려도 그 이자가 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딱 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틀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그럼 중개사님 이런 것도 하세요? 다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중개업역에 사채업을 하도록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네? 사채업도 할 수 있어요? 사채업? 네? 사채업도 업역이 나와 있나요? 중개업법에. 네?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이야, 합법이야? 불법. 그렇죠?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세요, 중개법 교수님한테. 사채 놀이 하면 안 되냐고. 막 뭐라 그럴 거예요. 뭔 정신이냐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급장금 대출 돌아가는 거야, 급장금 대출이.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459페이지 보세요. 45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나온지 아시겠죠? 취득 날짜도 알고 양도 날짜도 알아야지만이 보유 기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일반적인 거래는 원칙은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이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은 언제다? 자, 써놓으세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뭐라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어떤 경우냐?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이날 잔금이 입금이 안 된 거야. 잔금을 뭐 이러는 거지. 12월 28일 날 줘야 되는데 이런 거죠. 매도인이 내 친구야. 여러분 친구예요. 근데 잔금이 한 1,000만 원 남았어. 이 땅 잔금이 한 1,000만 원 남았어요. 자, 근데 이 1,000만 원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친구한테 그럽니다. 매도인한테. 야, 친구야. 너 나 믿지? 못 믿는데? 너 믿잖아. 나.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12월 달에 안 돼. 내가 신정 끝나고 내가 줄게. 이런 경우야. 그러면 이날은 잔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날짜를 몰라요? 대신 매수인인 여러분입니다. 야, 친구가 대신 등기만 넘겨줘. 내가 등기 넘겨주면은 내가 바로 대출 받아서 줄게. 시간 걸리잖아. 일주일 정도. 그렇죠? 대출 받으려면.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1,000만 원 받으려면 등기 먼저 넘겨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잔금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등기 날짜 나오겠죠. 등기 시험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양도 날짜를 언제로 본다? 등기 접수일.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2번. 대금 청산 전에 이전 등기했다. 이런 거는 뭐냐면 대금 청산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등기 접수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랬어요. 어떤 객관적인 날짜를 정할 때는 과세관청은 빠른 걸로 한다, 늦은 걸로 한다. 빠른 날짜가 뭐가 된다? 등기 접수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금매물이 그래요. 금매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금 50% 걸어요. 계약금 50%. 그럼 계약금 50% 걸면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 무효 배우셨죠? 유효, 무효.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상관없어요. 이런 걸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계약 자유원칙. 계약법상. 그러면 50%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50% 걸지 않는데 매수인이 50% 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건 반드시 산다는 뜻이거든. 계약금을 5% 뭐 10%만 거는 이유가 뭐예요? 혹여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는 파기 못하는 건지 날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물건 무조건 잡겠다는 거예요. 대신 매수인은 뭐라고 그래? 매수인이 내가 50% 싸줄 테니까 사장님 지금 돈 2등 필요하잖아. 1억 필요하다며. 그럼 내가 싸줄게. 바로 50%. 네, 난 자기 1억만 있으면 된다. 매도인은. 대신 등기 먼저 넘겨줘. 매수인도 불안하잖아요. 1억이 먼저 갔는데 매가 이 땅값이 2억인데 1억 사주겠다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 한 번 1억 남겨놓고. 그러면 등기가 먼저 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날짜 된다? 등기 날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매물 같은 경우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기 할부 거래. 장기 할부. 이제 장기는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래라고 합니다.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래. 얘는 뭐예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왜? 과세관청은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자가건설 건축 허가를 받고 했을 때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제가 말씀드렸죠. 사용 승인서 무슨 일? 교부일. 자, 허가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 건축법에서 배우는 용어예요. 사용 승인. 자, 다만 이하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허가가 안 났다. 무허가야, 무허가. 그 무허가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셨죠?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오면은 등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등기 안 나와요. 네. 하지만 이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사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허가 건물을 등기도 안 나오는데 왜 산다고 그랬냐면 제가 건물은 허가가 안 나오지만 토지는 등기가 나오잖아요. 그 무허가 건물을 사가지고 파는 이유가 뭐냐면 땅 보고 사는 거예요. 땅 보고. 땅 보고 사는 거라고. 땅 보고.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상속은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이 되고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된다. 그 다음에 취득시기 의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거는 아주 양도세만 있는 독점이 중에 별표시 해주시고 요 취득시기 의제는 요겁니다. 요 취득시기 의제는 너무나 오래된 자산은 시기를 뒤로 미뤄주는 개념. 이것을 취득시기 의제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1970년도에 이 부동산을 샀어요. 취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1970년도에 지제 역사에다가 땅을 샀더라면 70년도도 아니야. 80년도에 샀더라면 72년도에 샀더라면 그러면 이 당시에는 지제 역사 주변에 땅값이 얼마나 됐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한 5천 원 했을까? 그 당시? 좀 너무 심했나? 3,000원? 3,000원 했어요? 야, 3,000원 했다니, 3,000원. 네? 공시지가 3,000원짜리. 3,000원짜리. 네. 그때는 뭐 하셨어요? 안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때? 20대였다고? 20대였으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네, 그렇죠? 자, 그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이래. 3,000원. 3,000원인데 이게 3천만 원인다. 1,000만 원인다 생각해보세요. 평당 1,000년 아니야. 100만 원만 잡아도 얼마야? 100만 원만 잡아도 100만 원만. 그렇죠? 지금 100만 원 말도 아니지. 지금 훨씬. 그렇죠? 한 1,000만 원 가나요? 평당? 1,000만 원 갑니까? 네. 그럼 100만 원이야, 100만. 평당 100만 원. 그러면 3.4 한 평에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평의 양도 차이가 얼마예요? 100만 원 빼기 1,000원. 100만 원 빼기 1,000원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 아니 이거 뭘 빼? 이걸 빼서 3,000원 빼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만 원 빼기 3,000원은 100만 원이지. 느낌이 없어요? 1,000만 원 그래. 그럼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빼기 3,000원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가가 그냥 차익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매도가가 차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럼 양도세가 엄청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 3,000원과 지금의 3,000원은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폐 가치에 대해서 배우셨죠? 화폐 가치에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그렇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했나요? P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은 FV고. 요거 안 나오나요? 나왔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이렇게 안 배운 게 많은 거야 도대체. 물어볼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렇죠?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이제. 투자론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물가 상승도 있는데 지금이 우리가 라면이 얼마예요? 라면 얼마죠? 1,000원인가? 네, 한 1,000원 하잖아요. 1,000원. 그럼 라면이 1,000원이면은 옛날엔 100원짜리 있어요. 100원. 라면 옛날에 100원이었거든요. 100원. 기억하시죠? 자, 이걸 기억한다는 것은 연식이 꼭 된 거야. 딱 걸렸어.
네, 그러면 100원이에요, 100원. 그러면 그 당시 100원인데 지금 1,000원이면 물가가 10배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거의 10배면 3만 원의 가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가격을 취득 가격을 좀 업을 시켜줘야지 그냥 액면가를 빼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 되잖아요. 그래서 원 취득 시기가 있지만 요 취득 시기를 무시하고 가격을 끌어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취득 시기 의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의제 배우셨죠? 원 취득 시기가 따로 있지만 원 취득 시기 무시하고 새로운 취득 시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개념. 그걸 뭐라 한다? 의제 취득 시기. 취득 시기로 의제할 테니까 잔소리 말고 세금 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보니까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은 84년 12월 30일 이전 취득이 된 것들은 언제로 본다고 돼 있어요? 1985년 1월 1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72년도 가격이니까 몇 년도 가격으로 환산하라는 거예요? 85년도로 환산해. 85년도로 환산해서 차익 계산해라. 근데 85년도에 지지역에 있는 땅값이 그때 비쌌을까요? 거의 변화가 없을걸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동산 가격의 흐름 변화가 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88년도가 뭐예요?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 그렇죠? 네. 그때 올림픽에 참가했었죠? 구경 갔었나요? 네? 구경 갔다는 것은 연식이 꽤 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럼 88년도와 주가도 좋았고 부동산 가격도 제일 좋았어요. 이때가 재건축 재개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올림픽 하려니까 너무 동네가 막 후줄줄 하니까 야, 이거 빨리 빨리 철거하고 아파트만 짓자. 그래야지 막 올림픽 단위 와가 심사로 올 때 주변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를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꽤 된 얘기입니다, 벌써 우리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88년도가 이때도 무술년 개띠였을까요? 무술년 개띠. 무술년이었어요. 내년도 무술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교롭게도 무술년 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84년 11월 30일 이전은 85년 1월 1일. 주식은 80년. 주식은 우리가 관심이 없죠. 주식은 가슴이 먹먹하니까. 네. 자, 그 다음에가 463페이지에 양도세 납세 절차로 합니다. 463페이지 별표시. 그럼 이제 이걸 계산했다 치고,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한번 연습을 약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업용 토지. 요거를 매가가 뭐 2억이고 그다음에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다 했더니 얘가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아까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차익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럼 차익은 우리가 어떻게 매가가 2억이니까 2억에서 마이너스 얼마? 8천 빼주고 2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1억이죠? 1억. 요거를 뭐라 한다? 필요경비. 요거를 뭐라고 했죠? 양도금액.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 차익이 1억이 되는 거죠? 차익이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1억에서 우리 두 번째 자, 차익 1억이 나왔죠? 차익 1억이 나왔습니다. 1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요. 네.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차익 1억에서 장특공제를 빼주는데 얘가 만약에 8년을 보였다. 그럼 8년을 보유하면 아까 매년 몇 프로씩? 3%. 아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8%씩 해주는 거였는데 얘는 3%씩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8년 보유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4%. 그러면 이 장특공제액은 1억 원 곱하기 24%. 이해하시겠죠? 네, 이걸 줄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1억 원에 24%면 얼마예요? 2,400이 되는 거예요. 2,400.
그럼 2,400을 우리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1억에서 2,400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7,600. 7,600만 원이 나옵니다. 7,600. 그러면 7,600만 원이 나오면 7,600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7,600이 된 거예요. 7,600. 그러면 7,600에서 마이너스 무슨 공제 해주는 거예요? 기본공제. 맞죠? 그럼 기본공제는 얼마예요? 2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250을 빼주면 돼.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350? 네, 7,350. 7,3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요 7,350이 과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율은 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얘가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기본 세율. 그럼 기본 세율은 우리가 몇 프로? 6에서 40%. 내년에는 42%. 맞죠? 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사례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한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거를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요 기간 내에 팔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언제 팔았냐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뭐 6월 20일 날 팔았다. 20일 날이 잔금 날짜다. 그렇죠? 그러면 잔금 치고 나면은 요거를 요 금액으로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팔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무슨 신고라고 하냐? 예정신고. 팔자마자 신고하는 걸 예정신고라고 해요.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냐? 요 잔금 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6월 20일이 잔금이니까 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이분 신고하면 돼요? 언제까지? 8월 말까지 되겠죠? 왜냐면 6월 20일이 잔금 날짜니까 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6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럼 언제요? 7월달, 8월달. 맞죠? 그럼 8월 말까지, 8월 말. 8월 30일이 됩니다. 8월 30일. 그럼 8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해서 지금 한국이 없어요. 지금 뭐 일 때문에 외국 가 있는 거 지금. 응? 외국에서 지금 한 2, 3개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개월 때 신고를 못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신고를 못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신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확정신고야,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언제까지냐? 요거 해 바뀌고 나서 다음에 5월부터 5월 말까지. 이거는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있는 거예요. 팔자마자 신고할 수도 있고 1년 끝나고 나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시면 예정 신고를 하시겠어요? 확정 신고를 하시겠어요? 빨리 하고 싶으세요? 늦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어찌해서 한다면 늦게 하고 싶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라고 한다면 다 확정 신고하지 누가 예정 신고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이걸 안 하면 가산세를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확정 신고하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하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제도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로 나와 있죠.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했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별 표시하시고 언제가 되세요? 양도일. 보통 양도일은 잔금 날짜 되겠죠. 잔금 친 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다. 다만 우리 공법에서 배우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말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냐면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허가를 막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허가일이 중요한 거예요. 허가일. 그래서 얘는 허가일 또는 이 내년에는 이제 허가구역 지정해제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지정해제라는 말도 배웠죠. 공법에 허가를 받는다, 지정해제를 당한다. 그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해야 됩니다. 자, 주식 파생상품 참고하시고 단 박스 밑에 보니까 밑줄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단 부담부 증여는 3개월까지다. 그럼 부담부 증여라는 말 배웠어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즉 이거는 소위 말해서 빚을 끼고 주는 거. 빚을 끼고 증여해 주는 거. 조건부 증여 있었어요. 여기 부담부 증여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세를 끼고 증여해 준다. 그렇죠? 우리 애 명의로 전세 낀 오피스텔을 전세 끼고 증여해 준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걸 부담부 증여. 아시겠죠? 네. 대출 끼고 증여해 주는 거. 이런 거. 하지만 확정신고는 언제까지예요? 예정신을 놓친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납세지는 주소지 세무서 가서 해라. 네. 근데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만약에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떠하다? 무방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정신고를 이미 했어. 예정신고를 이미 했으면 확정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의 20%에 감면세액이 20%예요. 감면세액이 20%다. 양도세는 감면세액이 20%다. 그러면 거기서 써놓습니다.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다.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양도세가 감면 받을 때만 부가세가 있어요. 그럼 양도세가 100만 원 감면 받는데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감면 받으면 100만 원 다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20%를 농특세로 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깎아주고 20%를 농특세로 가져가면 20만 원을 갖다가 내란 얘기죠. 그럼 실제로는 10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8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80만 원. 지독하죠. 감면해주면은 그걸로 끝나야지. 감면세액에 야 우리 감면 혜택 줬잖아. 그러니까 농특세 내라고.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네. 어쩐지 잘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다음 분할. 여기도 분할 납부된다. 자, 우리의 로망 분할 납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 초과되면 양도세가 얼마요? 1,000만 원 초과. 양도세가 1,000만 원 초과야. 그럼 몇 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2개월 이내에.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에 2천만 원 넘었을 때는 50%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400만 원 나왔어요. 1,400만 원. 그럼 1,400만 원 나오면은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400만 원을 분할 납부해라 이런 얘기죠. 양도세가 3천만 원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 그 세금의 50%. 그 세금 50%는 얼마예요? 1,500을 내고 다시 1,500만 원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분할 납부라고 한다. 가산세. 가산세는 국세위반법상의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가산세는 뭐 할 때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우리 가산세 가물가물 하신데 그것만 체크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가산세는 우리 용어의 정의에 제가 해놨을 거예요. 페이지 386페이지에 386페이지에 가 보시면 거기에 메뉴에 가산세와 가산금 정리가 돼 있죠? 386페이지에 거기에 뭐 별표시 돼 있죠? 근데 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가 뭐, 가산금 뭔지 필기는 돼 있죠? 근데 왜 필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네, 다시 돌아오십니다. 필기는 돼 있다, 근데 처음 본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습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은 뭐 우리 지금 나중에 다 외워야 되지만 지금은 다 모두 좋다. 대신 세율은 우리가 제일 높은 게 뭐였죠? 미등기. 미등기 기억하잖아요. 몇 프로? 70%. 다만 이제 등기 자산일 때는 보유에 따라서 뭐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졌다. 그래서 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보유기간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기를 따졌는데 우리가 신축에서 매도하면은 허가일, 사용승인 날짜가 되고 매도는 잔금 날짜가 된다. 매수 매도도 잔금, 상속 매도도 개시 잔금, 증여 매도도 증여받은 날 잔금 날짜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기를 업을시켜 줄 수 있다. 1985년 1월.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국외자산의 양도세에서 비과세 요것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